필드는 타입을 따라가고 메소드는 오버라이딩된 자식의 메소드가 실행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어렵죠? 이번에 한번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페런츠라는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 페런츠라는 클래스는 인티저 i라는 변수랑 public print i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void return 타입은 없어요. 그래서 i라는 변수는 5라고 해줬고 print i는 i를 출력합니다. 얘는 이렇게 쓸게요. 페런트에 페런츠 메소드 페런츠 print i 해주고 여기다가 i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hild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텐데 child는 페런츠를 상속받고 있어요. 페런츠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둘 다 오버라이딩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필드에 대한 오버라이딩, 얘는 메소드에 대한 오버라이딩입니다. 자, 필드도 일단 퍼블릭이란 말을 좀 붙여줄게요. 그리고 child도 퍼블릭이란 말을 일단 붙여주겠습니다. 자, 페런츠도가 보면 i를 갖고 있고 child도 i, 얘는 15를 갖도록 할게요. 얘는 5. 프린트 i, 얘도 프린트 i입니다. 얘는 child의 메소드니까 child의 프린트 i라고 이렇게 출력하도록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그잼 01이라고 해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child부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child c1은 new child라고 해주고 c1에 갖고 있는 i란 변수도 출력해주고 c1이 갖고 있는 메소드 print i라는 메소드도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가 15라고 나오고 child print 15가 나옵니다. 이거는 parent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parent p1은 new parent 해주고 parent p1이 갖고 있는 i 값이랑 p1이 갖고 있는 print i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줄 하나 이렇게 쭉 긁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페런츠는 i가 5로 정의되어 있었고 페런츠가 갖고 있는 print i 메소드는 5를 출력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엔 뭐를 출력할 거냐?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부모 타입으로 자식 타입, 부모 타입, 조상 타입으로 후손 타입을 참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 했었죠? 페런츠 p2는 new child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오류가 안 나요. 이게 미분법이 오류가 안 난다는 것은 child는 페런츠의 후손이에요. 혹은 자식인 거죠. 자, 이게 오류가 안 난다는 건 페런츠의 후손이나 혹은 자식이다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p2.i 값도 출력해보고 p2의 print i 값을 출력해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이 두 줄은 결과가 무엇이 나올까요? 자, 한번 실행해볼까요? 두 줄 넣어야 되는데. 자, 실행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뭐가 나오느냐? 5와 15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i는 5가 나왔고 프린트 i는 15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외우라고 한 거 있었어요. 아까 뭘 외우라고 했었냐면 메소드는 오버라이딩 되면 무조건 누구께 실행된다고 했어요? 메소드는 오버라이딩 되면 무조건 누구께 실행돼요? 네, 메소드는 오버라이딩 되면 무조건 자식께 실행됩니다. 즉 페런츠도 프린트 i 메소드가 갖고 있고 차일드도 프린트 i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일드가 오버라이딩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일드의 메소드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차일드의 프린트 i는 i를 누굴 걸 사용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5가 출력이 됩니다. 15가. 그런데 P2의 i를 출력하라고 했잖아요. 이 필드는 누굴 따라가느냐? 타입을 따라가요. 타입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올까요? 5가 나와요. 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느냐?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만약에 여기다가 퍼블릭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void 프린트 프린트 i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얘는 i에 곱하기 2 영값을 출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런츠 클래스를 만든 사람은 요렇게 코드를 만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는 결과가 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어요? 페런츠 클래스 만든 사람은 i가 5니까 당연히 i는 10이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했겠죠, 여러분들. 그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필드도 오버라이딩이 돼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드도 오버라이딩이 돼버린다면 P2에 프린트 ii라고 해주게 되면 필드도 오버라이딩이 만약에 된다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죠? 30이 나오겠죠? 근데 실행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부모 클래스, 즉 페런츠 클래스 만든 사람은 이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필드가 사용되는 것들은 얘는 5와 2가 곱한 값이 사용될 거야. 얘는 5가 나올 거야 예상하고 클래스를 만들어 놨을 텐데 상속받는다고 해서 이 필드가 상속받는다고 해서 자식의 필드가 사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얘가 오버라인 된다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값이 계산돼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 클래스 만든 사람이 그걸 어떻게 예상하고 프로그램 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드는 오버라이딩이 필드는 누굴 따라간다? 오버라인 된다 하더라도 자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필드는 부모 타입을 따라갑니다. 부모 타입을 따라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필드가 오버라이딩 되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메소드 오버라이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메소드는 오버라이딩 되면 무조건 자식계 실행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객체장의 중요한 특징 중에 정보 은닉이라는 게 있어요.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는 게 있는데 객체장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앞으로 여러분들 필드는 은닉을 하셔야 돼요. 은닉. 필드를 은닉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 이 필드가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 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예제에 보면 이그잼 01이라는 클래스잖아요. 요 이그잼 01에서는 페런츠든 차일드든 차일드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필드를 이렇게 직접 접근하는 코드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i라는 것은 직접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떻게 사용해요? 메소드를 통해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 필드를 이렇게 직접 접근하는 코드는 객체장에서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필드는 외부에서 접근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메소드를 통해서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린 뭐라고 말하느냐? 정보 은닉이라고 하고 정보를 은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접근 지정자라는 게 종종 나왔었어요. 문법에서. 그 접근 지정자라는 걸 앞으로 사용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정보 은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보 은닉을 하게 되는데 이건 마치 그런 뜻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집 앞에 이렇게 길 건너려고 하다 보면 신호등 같은 거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지각한 분도 있을 거예요. 가끔 버스를 놓친다거나 이렇게. 그럼 신호등이 내가 지각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 그죠? 막 눈치껏 길 건너다가 버스한테 치일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들끼리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신호등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신호등을 만드는 이유는 안전하게 우리는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 은닉하는 것도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클래스를 만드실 때 정보를 은닉하고 이 은닉한 정보를 외부에 드러나도록 하고 하는 기법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기법들이 마치 신호등을 세우는 것과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등을 세움으로써 어떨 때는 사용 못하게 하고 어떨 때는 사용하게 하고, 이런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제어. 신호등을 만든다는 건 제어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건너지 말고 나중에 건너. 이게 제어하는 거죠. 객체지향 문법을 배운다는 것은 올바른 객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걸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끔 객체지향 공부하다 보면 다른 책에서나 이런 나오는 말들이 이제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구속받음으로 자유를 얻는다. 뭐 이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제어를 함으로써 더 좋은 객체를 만든다. 좀 유사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